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례 1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신 문제입니다. 2011년도에 경감승진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던 것이고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신데, 기출문제에 지금 이제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경찰 공공의 원칙이라거나 아니면 개괄적 수권 조항 이와 같은 논의들은 우리가 다른 문제에서도 너무 많이 다뤘었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간단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답안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경찰 공제외책을 함께 펴놓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사례 17번이 35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350페이지를 피지 마시고 350페이지는 잠시 접어두시고 몇 페이지를 펴주시냐면 454페이지에는 2011년도 경감승진 기출문제를 한번 펴놓으신 다음에 지금 제 답안에 있는 설문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작업을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례 17번에 있어서 문제를 푸는데 지금 공제 답안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초반에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11년도 경감승진 기출문제에 대한 경찰청의 모범 답안이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직원의 실수로 기출문제 답안이 누출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2011년도 경감승진 기출 454페이지 설문 3번에서 갑의 국가배상 청구는 인용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제 부작위 문제하고 거부 문제하고 두 개가 동시에 등장할 수 있는데 부작위 쪽에서 말이에요.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항상 뭐가 핵심이라고 했었습니까? 작위 의무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하고 사익보호성 문제가 중점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도치시켜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당시 경찰청 모범 답안에서 말이죠. 경찰 개입 청구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 개입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의만 포함되어 있었죠. 여기서 경찰 개입 의무라는 것은 바로 일정한 경찰 처분을 해야 되는 의무로서 작위 의무를 말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작위 의무와 사익보호성 중에서 그 작위 의무 부분에 해당을 할 텐데요. 경찰 개입 청구권도 경찰 개입 의무도 둘 다 재량이 0으로 수축이라는 논의가 포함이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2011년도 기출문제와 관련돼서 나는 시험장에서 경찰 개입 청구권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모범 답안에서 경찰 개입 청구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니까 이 모범 답안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당시에 수없이 해주셨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찰 개입 청구권과 경찰 개입 의무 중에서 어느 것의 내용이 더 많은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답안을 쓸 때는 가장 최단 경로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를 할 때는 작위 의무만 있으면 됩니다. 이때 작위 의무는 바로 경찰 개입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즉, 경찰 개입 의무에 대한 논의만 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것이 바로 최단 경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 개입 의무에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논의를 더하게 되면 경찰 개입 청구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나요? 사익보호성에 대한 논의가 추가돼야지만 비로소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는 공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경찰 개입 의무만 논의해도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불필요하게 경찰 개입 청구권까지 밀고 나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경찰청의 모범 답안도 그렇게 나왔었고 저도 답안을 그렇게 했었었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공제외 답안에서는 경찰 개입 의무만 논의하면 되는 상황이고 질문 자체도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경찰 개입 청구권까지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혼란을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 개입 의무만 가지고도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는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경찰 개입 청구권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인식에서부터 제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행정고시 기출문제에서 지금 이와 같은 아파트, 지금은 위층 등장하고 있죠. 행정고시는 단지 옆집이었었습니다. 아파트 옆집. 그리고 나머지 상황은 다 똑같았었단 말이에요. 이 행정고시 문제가 현재 공제회 사례 17번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이거 작년에도 여러분 보셨죠? 재작년에도 보셨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그대로 뭘로 넘어갔냐면 경감승진 기출문제로 2011년도에 이렇게 넘어왔어요.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사실관계는 동일한데 질문하는 방법과 그 범위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비교하실 수 없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논점이 이래 달라가지고 도대체 이거는 어디까지 써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선 여러분들의 고민을 일소해드리고 또한 경찰 공제책의 답안의 잘못된 부분을 짚어냄으로써 한 번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제가 좀 더 확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공제 문제하고 2011년도 경감승진 기출문제를 비교를 합니다. 왼쪽에다가 제 프린트를 놓으시고요. 오른쪽에다 공제책을 놓으세요.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프린트가 뭐죠? 공제 문제죠? 이게 먼저 나왔던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른쪽 공제책에 2011년도 기출문제 펴 놓으셨죠? 이게 그 다음에 이 공제책을 그대로 반영해서 나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이 오시죠? 공제책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럼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사람이 만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선 사례 17번을 봅니다. 관악 아파트에 거주하는 갑의 윗집 주민 병은 A 합창단 소프라노 상임 단원이다. 병은 주로 심야의 동료 단원들과 집에서 성악 연습과 악기 연습을 해서 과도한 소음을 발생케 함으로써 갑으로서는 단 하루도 제대로 된 밤잠을 이룰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에 갑은 수차례 병에게 심야 시간만큼은 연습 자제를 요청을 하였으나 묵살되었다. 결국 갑은 정신과에서 신경쇠약 및 가슴 울렁증이라는 정신과 질환 진단을 받게 이르렀다. 갑은 여러 차례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고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관악경찰서장 을은 사생활 및 사주소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방금 읽었으니까 기억나시죠? 요걸 그대로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기출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기출문제로 가시면 갑의 아파트 위층 똑같아요. 위층에 거주하는 이번에는 뭐예요? 소프라노 상임단원이 소프라노 성악가로만 바뀌어요. 병도 똑같아요. 성악가 병은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이것만 추가됐네요. 동료 합창단원이었는데 동료 단원이 합창단원만 추가됐고 몇 명인지가 추가된 것밖에 없어요. 20명을 3개월 동안 매일 집으로 불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이 중요하죠. 공제의 문제에서는 밤이었고요. 지금은요 밤낮을 가리지 않다. 밤이 역시 포함되어 있어요. 성악 연습을 하고 있고 악기 연습에서 악기만 빠졌어요. 그로 인한 소음으로 극심한 과도한 소음 나왔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여긴 밤잠을 못 잤고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갑은 병의 성악 연습을 제지해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를 신고받은 관할경찰서장 을은 역시 여기도 을이에요. 을은 아파트 안에서 성악 연습하는 것은 사주소 사생활에 해당해서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출동조차 하지 않았고요. 결국 계속된 성악 연습 소음으로 인해서 정신과 의사로부터 신경쇠약과 우울증이요. 여기는 신경쇠약과 가슴 울렁증, 여기는 신경쇠약과 우울증. 전혀 차이 없어요. 진단을 받은 갑은 을의 출동 거부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했대요. 상황이 똑같죠?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면 설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질문 내용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공제의책 사례 17번 봅니다. 공제의책 사례 17번에 설문 1번 보시게 되면 갑은 을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경찰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는데 을은 경직법을 근거로 경찰권 발동할 수 있겠는가? 이게 설문 1번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개괄적 수권 조항입니다. 개괄적 수권 조항 문제예요. 그 다음 설문 2번 보십니다.
을의 비출동 이유는 타당한가? 을이 뭐라고 주장했어요? 사주소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동할 수 없다고 했어요. 경찰 공공의 원칙 문제입니다. 경찰 공공의 원칙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 을에게 경찰권 발동의 의무가 인정되는가라고 했습니다. 경찰권 발동의 의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예, 경찰 개입 의무라고 써놓으세요. 경찰 개입 의무. 설문 3번에서 을의 경찰권 불행사가 위법하다면 권리구제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얘기를 써놓으세요. 위법한 부작위 및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포함이라고 써놓으세요. 포함. 위법한 부작위 및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11년도 경감승진 기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1번 보시면요.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설명하고 출동 거부 사유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라고 했어요. 우선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경찰권 발동의 한계라고 표현이 나오면 이 한계가 법상 한계와 그리고 조리상 한계에 대한 문제로서 나눠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경찰권 발동의 한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첫 번째 법규상 한계, 그 다음 두 번째 조리상 한계, 이렇게 양쪽을 동시에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법규상 한계가 뭐냐면 개괄적 수권 조항이에요. 조리상 한계가 뭐냐면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에요.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라고 했으니까 저 두 가지를 모두 논의하라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설문 2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동 거부 사유가 부적절하면 을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실정법상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해서 설문 2번 옆에 써놓으세요. 개괄적 수권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설문 2번에서 개괄적 수권 조항이라는 법규상 한계를 따로 질문하고 있어요. 따로 질문하고 있으니까 설문 1번에서는 뭐만 하시면 돼요. 경찰법상 일반 원칙으로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경찰 공공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설문 1번 옆에다 써놓으세요. 경찰 공공의 원칙이에요. 경찰 공공의 원칙, 설문 2번이 개괄적 수권 조항이에요. 설문 3번이 뭐예요? 설문 3번이 바로 위법한 부작위 및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이에요. 두 개 비교하실 수 있겠어요? 이 양쪽에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례 17번은 설문 1번이 개괄적 수권 조항이에요. 그 다음 11년도 기출문제는 설문 2번이 개괄적 수권 조항이에요. 사례 17번은 설문 2번이 경찰 공공의 원칙이에요. 11년도 기출문제는 사례 1번이 경찰 공공의 원칙이에요. 여기서 사례 17번에는 뭐가 추가되어 있어요? 설문 2번에 경찰 개입 의무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11년도 기출문제에서 국가배상 청구 인용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경찰청 모범답안에서 경찰 개입 의무 논의가 설문 3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례 17번에 있는 경찰 개입 의무 논의가 여기 있는 11년도 설문 3번으로 그대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거의 쌤쌤이 나왔죠? 거의 쌤쌤이 나왔는데 지금 사례 17번에서는 권리구제 수단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법한 부작위 및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에다가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무엇이 추가돼요? 플러스 알파가 추가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사례 17번의 문제가 이만하면요. 이 사례 17번의 이 문제가 말이에요. 이 사례 17번하고 지금 이거하고 지금 방금 비교한 거예요. 사례 17번에서 이게 개괄적 수권 조항이에요. 이게 이 개괄적 수권 조항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설문 2번에 개괄적 수권 조항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출동 이유의 타당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경찰 공공의 원칙이었었어요. 근데 여기 경찰 공공의 원칙이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 공제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찰 개입 의무 논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에 있는 이 경찰 개입 의무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대로 바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요. 근데 공제의 책도 지금 여기서 부작위하고 거부를 잘 구분을 하고 있어요. 불행사를. 김현태 교수님 사례집을 보시게 되면 불행사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부작위 문제하고 거부 문제로 구분을 해서 따로 같이 검토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자료 중에 표로 정리해놓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선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서 그건 제가 답안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뭐가 있냐면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고
위협한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고 이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위협한 부작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렇게 왔어요. 위협한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런 식으로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포함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포함 안 된 게 지금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그렇죠? 지금 이게 하얀색으로 된 거 빼고 나머지가 다 일로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제책의 문제가 기출로 그대로 넘어오는데 이거가 이 공제책의 문제가 만약에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이게 공제책의 문제면 지금 기출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출 문제는 여기서 일부만 포기하고 나머지 이 정도를 잡아준 거예요. 이게 기출인 거예요. 이게 지금 기출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공제인 거예요. 이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분명히 똑같은 사실관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문해서 어떤 방식으로 묻냐에 따라서 상황이 약간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큰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 설문의 질문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점 하나를 기억을 해주시고 답 안 쓸 때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뭐냐면 공제책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공제책의 중요성.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이제 조직 내부적인 승진 시험 문제란 말이죠. 경감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서 경감 시험에서 경감을 시켜야 되네요. 경감시키기 위해서 공제 측에서 되도록 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봤는데 또 한 가지 보세요. 행정고시 기출이에요. 행정고시 기출문제에서는요. 윗집이 아니라 옆집 이것만 바뀌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이게 2007년도 기출이란 말이에요. 2007년도 기출이 나왔고 여기서 그 다음에 바로 이게 들어와요. 공제책에.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바로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얘는 간단해요. 똑같은 사실관계 쫙 깔아놓고 나서 갑의 권리구제 방법은 이것만 물어봤어요. 여기서 갑의 권리구제 방법은 이것만 딱 물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그냥 순서대로 검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드렸는지 경찰법 문제가 출제가 된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저랑 같이 그려요. 첫 번째 경찰 작용에는 뭐랑 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경찰 명령과 경찰 처분이 있다. 좋아요. 경찰 명령은 뭘 말한다고요? 법규 명령이에요. 안 나옵니다. 이건 총론에서 논의할 부분이에요. 총론에서. 그래서 이제 강론의 경찰법에서는 경찰 처분만 나와요. 이 경찰 처분에서는 뭐랑 뭐가 등장합니까? 첫 번째 경찰 하명하고 그 다음에 경찰 강제하고 두 개가 등장해요. 이 하명은 명령 말하는 것이고 즉시 강제 말하는 거예요. 경찰 강제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경찰 처분으로 들어와요. 경찰 처분으로 들어오는데 경찰 처분은 전부 다 재량행위예요. 경찰 재량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작할 때 뭐가 나오냐면 경찰 처분은 위법한가 이걸 물어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경찰권 발동 가능성이라고 말해요. 경찰권 발동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 경찰 처분을 했을 때, 그 경찰권 발동을 했을 때 그것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이 문제예요. 그럼 위법성 판단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상하자 논의를 해요. 여기서 경찰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주체, 절차, 형식 상하자 문제가 발생을 안 한다고 했어요. 내용 상하자 문제가 중심이 돼요. 내용 상하자는 뭐랑 뭐가 있어요? 법률 유보 원칙하고 법률 우위 원칙하고 두 개가 있어요. 이때 법률 유보 원칙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게 바로 뭐예요?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예요. 개괄적 수권조항. 거기다 이제 플러스 살짝 붙여주기를 경찰권 발동의 요건 논의가 살짝 붙어줘요. 그 다음에 법률 우위 원칙에서 논의하는 건 뭐예요? 요건을 이미 법률 유보 쪽으로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경찰 재량의 하자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경찰 재량의 하자에서 논의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경찰법상 일반 원칙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경찰권 발동 가능성에 대한 문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경찰권 발동해도 그건 안 위법해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와요? 그건 반드시 경찰권 발동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바로 경찰 개입 청구권, 경찰 개입 의무 쪽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와요? 권리구제 수단 논의가 나와요. 정리해볼까요? 전체 3단계예요. 1단계 경찰권 발동 가능성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개괄적 수권 조항하고 그 다음에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에요. 그 다음 논의되는 게 경찰 개입 청구권, 경찰 개입 의무 논의예요.
그 다음 논의되는 게 바로 권리구제산 논의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 물어봤어요? 3단계 마지막 거 권리구제산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3단계 논의 그냥 다 끌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다 끌어내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거 두 개가 바로 뭐예요? 경찰권 발동의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예, 위에 있는 개괄적 수권 조항이 법률 원칙이고 지금 여기선 사주소 사생활 문제 생겼으니까 경찰법상 일반 원칙 중에서 경찰 공공의 원칙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2단계에서 이 경찰 개입 처분권 논의를 끌어내야 돼요. 이걸 끌어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권리구제소환 논의를 하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이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행정고시 문제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통문제로 나왔어요. 통문제로 나온 거를 공제대책이 이제 좀 쉽게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분설형으로 분리를 시켰어요. 이 분리를 시켰지만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걸 다 묶게 되면 그냥 이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것 중에서 일부 이 어려운 부분들, 복잡한 부분들을 빼버리고 핵심적으로 손해배상 문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세 가지 문제는 같은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시행시 입시의 기출문제 또 중요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건 이 기출문제예요. 근데 이건 보통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제가 왜 기출 사례 연습이라는 책을 내고 제가 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따로 찍었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고 이걸 해결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걸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온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는데 매번 나오게 되는 개괄적 수권 조항이나 이런 논의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7번에 있는 공제책 350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답안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안의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선 경찰행정작용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뭔데요? 화살표 땡기세요. 경찰 재량 행위로 땡기세요. 다시 화살표 거기서 또 땡기세요. 뭘로 들어가요? 경찰 재량의 하자로 땡기세요. 그리고 다시 화살표 또 땡기세요. 뭐로 들어가요? 경찰 공공의 원칙으로 땡기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경찰 행정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경찰 공공의 원칙이라는 경찰법상 일반 원칙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경찰 재량 행위라고 해야지만 불문법으로서 경찰 공공의 원칙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목적으로 위험 방지 장애 제거 활동이라고 하죠. 이 정도 그냥 암기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웃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이건 어느 쪽에 해당하냐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중에 공공의 안녕 쪽에 해당합니다. 공공의 안녕 쪽에서 개인적 법익 침해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모르신다고 할지라도 이웃 주민의 평온한 생활 이 얘기만 해주시면 경찰행정작용이 맞아요. 그 다음 경찰 하명 단속 조치의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단속 조치를 들어갈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경찰권 발동할 때 어떻게 할까? 윗집에 떠들어? 그럼 떠들면 올라가고 입에다 재갈을 물려버릴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서 조용히 좀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거는 하명이 되겠죠. 소음 중지 명령과 같은 하명의 형태로 들어올 거예요. 경찰 하명이죠. 하명은 명령적 행정이니까 경찰 처분이죠. 그 다음에 경찰 재량행위, 경찰 처분 다 재량행위예요.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거기 맨 끝에 경찰 재량행위 옆에다가 CF, 계획재량, 인사재량, 행정계획이 처분이거나 아니면 임용행위가 처분일 때는 다 재량행위예요. 그 다음에 설문 1의 해결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공제의 답안에서 법적 성질 없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못 풀어요, 문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설문 1번 들어가는데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묻는데 이건 개괄적 수권 조항 논의입니다. 따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릴게요. 설문 1의 해결 보시게 되면 권력적 침입적이니까 법률유보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개별적 수권 조항 적용돼야 되는데 없으면 어떡할까? 법률유보 원칙 들어가서 여긴 조직법상 근거 말고 작용법상 근거도 필요한데 이 작용법상 근거를 우리가 권한규범이라고 말하면 되고 이 권한규범은 1, 2, 3 단계적 구조로 3단계 들어가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이랑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이랑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이랑 1, 2, 3 들어간다.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냐라고 하게 되면 개별적 수권조항은 특별수권조항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경찰법이라고 얘기한다면 개별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 개별법에서 우리가 논의할 만한 것은 환경조정법밖에 없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분쟁관련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조정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특별법상 특별의 수권조항이 없다는 전제를 깔아야지만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있으면 환경조정법을 적용시키면 개괄적 수권조항이 논점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에 엄연히 환경분쟁관련법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거는 생각하지 말자라고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공제의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나서 기출로 넘어올 때는 뭐라고 했어요? 행정고시 문제에서 환경분쟁관련법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었던 건데 공제의 책에서 실수로 누락을 시켰으니 문제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출문제에서 환경조정법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완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11년도에 나왔고 이것이 현재 12년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례 17번의 문제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정말 큰 실수예요. 여기 환경조정법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면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은 환경조정법인데 지금 현재 저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냐면 3페이지에 보시면 참조조문에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알아서 처리를 하고 없앴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이에요. 거기 뭐 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에서 10조의 4 무기사용까지예요. 불심검문에서 무기사용까지 중에서 지금 상황에 해당할 만한 것은 뭐가 있나요? 위험발생 방지조치 이 정도밖에 없어요. 위험발생 방지조치라고 했을 때 지금이 그에 해당하는 극단한 위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몇 조입니까? 5조죠. 근데 5조조차 적용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젠 근거 없어요. 근거 없으니까 개괄적 수권조항을 들어간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351페이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351페이지에서 관련 법령인 경직법 2조만 고려한다면 위 침입적 경찰활동이 1호 내지 5호의 어느 조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6호를 근거로 논의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이나 아니면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에 대한 논의 없이 바로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들어가는 일은 존재할 수 없으며 경찰청 모범답안에도 이 정도의 징검다리는 놓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짧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할 때 이 부분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일반 조항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2단계 논의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일반 조항 자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논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조항으로서 실정법상, 현행법상 근거는 뭐가 될 수 있겠는가? 경직법 2조 6호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정말 많이 얘기하던 거 기억나시죠? 하자치유나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런 거 얘기할 때 바로 들어가서 하자치유가 되냐 안 되냐, 처사추변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말해요. 바로 들어가서 하자치유의 상황적 관계, 실제상 관계, 시간상 관계, 처사추변의 상황적 관계, 실제상 관계, 시간상 관계 이렇게 말해요. 안 그러죠? 뭐라고 해요? 하자치유 자체를 인정할 수 있냐? 처사추변 자체를 인정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제한적 긍정설이 맞으니까 그 제한 요건으로서 그런 한계들 논의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일반 조항 자체를 인정할 수 있냐? 일반 조항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현행법상 그 일반 조항은 뭐냐?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도 편하고 점수 받기도 좋아요. 그래서 현재 공제의 답안은 한 방에 가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1단계 논의하지 마시고 분리시키세요. 그 다음에 우리 답안의 3페이지를 넘어가시고 4페이지 가신 다음에 4페이지 갖고 이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이 양가로 5번에 있어요. 그런데 357페이지에도 경찰권 발동의 요건이 있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이 논의가 어디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냐면 이것이 법률유보 원칙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답안을 보시게 되면 3페이지에서 4번이 개괄적 조건 조항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경찰권 발동의 요건이 양가로 5번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가져야 됩니다. 이건 뭐 공제대책도 잘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경직법 2조 6호를 근거로 가능하다 하고 이제 끝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 게 설문 2번 한번 보세요. 우선 우리 답안 보시게 되면은 관악경찰서장 을이 비출동을 한 이유는 사주소 불가침, 사생활 불간섭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의 이유의 타당성과 관련돼서 경찰 공공의 원칙 논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은 게 뭐냐면 경찰권 발동에 의무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공지의 답안 보세요. 경찰권 발동의 한계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예, 뭐 여기까지 비슷하게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352페이지 밑에 2번 보세요. 질문이 경찰권 발동에 의무가 인정되는 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경찰 개입 청구권 인정 여부로 들어갔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묻는 말에 답하셔야 됩니다. 묻는 말에 답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경찰행정법 몇 점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었으면 경찰행정법 몇 점 나왔다. 나 경찰행정법 이렇게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나 형법 몇 점 나왔고 나 실무 몇 점 나왔고 예, 그런 거 안 물어봤다고요. 물어본 거 얘기하셔야죠. 그렇죠? 예,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경찰 개입 의무하고 경찰 개입 청구권 중에 어느 게 더 범위가 넓어요? 경찰 개입 청구권 논의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경찰 개입 의무만 물어봤는데 공제책에서 경찰 개입 청구권 논의하고 있죠.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오버입니다. 예, 이거 경찰청 모범 답안에서 똑같은 상황 발생해서 저한테 질문들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모범 답안도 이렇게 검토 안 합니다. 필요한 것만 검토했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 답안 보시게 되면은 예, 우선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 경찰 재량의 하자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일반 원칙 들어갔어요. 일반 원칙에서 반가로 2번만 보시면 되죠. 예, 경찰 공공의 원칙 보시게 되면 예,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생활 활동 영역에는 경찰권 발동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거예요. 여기 옆에 써놓으세요. 뭐라고요? 예, 핵심은 예외 사유입니다. 경찰 공공의 원칙의 핵심은 바로 예외 사유예요. 예외 사유. 과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예, 6페이지가 갖고 예외 사유 논의가 들어가죠. 예, 경찰 공공의 원칙이라고 해서 공공의 원칙의 사주소, 사생활, 민사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한번 볼까요?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주소. 그렇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생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민사관계. 이렇게 하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예외 사유 들어가요. 예외 사유가 번호가 목차가 2개네요. 하나를 지워버려야겠네요. 그렇죠? 예, 똑같은 목차가 2번 등장하네. 여기서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의 예외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사주소 내의 행위 밑줄 긋고요. 오른쪽에 심각한 위해예요.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예외 한번 보세요. 사생활 내의 행위 해놓고 나서 오른쪽에 심각한 위해예요. 항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예, 밤마다 시끄럽게 떠들고 과도한 소음 발생하고 정신과 질환 진단받았고 이 정도면 뭐예요? 심각한 위해예요. 심각한 위해니까 예외 사유 인정되고 경찰권 발동은 가능하다 이렇게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개입 청구권 이렇게 들어갑니다. 경찰 개입 청구권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공제책의 353페이지죠. 예, 353페이지에서 예, 권리 묻지도 않았는데 막 무하자 재량 청구권 나오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반가로 2번 보세요. 353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뭐 있습니까? 사익보호성 논의 있어요. 사익보호성. 사익보호성 논의를 지금 왜 하냐 이겁니다. 경찰 개입 의무는 드라이한 게임이에요. 드라이한 게임. 예. 사익보호성은 뭐예요? 요거는 가치평가를 막 집어넣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쵸? 예. 드라이하게 들어가야 돼요. 의무가 인정되냐 안 되냐. 이 논의가 사익보호성 지워버리세요. 사익보상 X 쳐버리시고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우리 답안 7페이지 보세요. 경찰 개입 의무라는 것은 예, 특정한 경찰권 발동해야 될 의무를 말하는 건데 이거 자기 의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은 경찰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에 대해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 이거밖에 인정 안 된다. 아직까지는 자기 의무가 인정 안 됐다. 그리고 나서 재량이 0으로 쭉 들어가시고 나서 조리법상 안전하고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 중동 고충국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어디 사익보호성 권리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죠. 왜? 질문이 경찰권 발동 의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8페이지 가셔갖고 기소과 요건으로서 중동 고충국 쫙 깔아주시고 나서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입니까? 신체상 법익 문제 많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가치적 법익 그런 거 없네요. 그 다음에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이미 발생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충성 원칙 묵살당했네요. 그렇죠? 국가기관 경찰이 위층 소프라노나 제한 못할 수는 없겠죠. 재량 0으로 축된다 이겁니다. 개입 의무까지만 논의하는 거예요. 개입 의무까지만. 그렇죠? 그래서 공제의 답안은 353페이지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354페이지가 보시게 되면요. 이 불행사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라고 들어가고 지금 이제 와서 법적 성질을 막 검토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건 앞으로 빼내셔야 돼요. 앞으로 빼내시고 나서.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좌측의 부작용 가능성, 우측의 거부처분치성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우선 만족합니다. 근데 여기도 빠진 내용들이 많아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분량도 엉망진창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어떻게 들어가시는 거냐면 잘 보세요. 이걸 따라오세요. 여기서 권리구제수단 물은 거가 일로 내려오면 이거 권리구제수단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불행사라는 것은 부작위와 거부의 두 가지 문제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권리구제수단이라고 하게 되면 항상 1차적 권리구제와 2차적 권리구제예요. 1차적 권리구제는 위법 또는 부당한 그 행정작용을 시정 제거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2차적 권리구제는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금전적 전보를 통해서 가치 보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지금 방금 위에서 우리 뭐 인정시켰습니까? 경찰 개입 의무 인정시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불행사가 적법하게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건 뭐예요?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실보상 논의는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손해배상 문제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적 권리구제, 2차적 권리구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2차적은 뭐만 들어가요? 손해배상만 들어가요. 손해배상만 들어가는데 이 1차적 권리구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행정쟁송이라고 불러요.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심판과 소송이 포함되죠. 그래서 심판에 뭐예요? 부작이니까 의무행심판이에요. 소송의 부작여판소송이에요. 그리고 이쪽 얘네들을 우리가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본체쟁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보전쟁송으로서 여기에 집행정지와 가처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들어가요. 손해배상 부작이니까 위협한 부작에 따른 손해배상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뭐 항상 넣어줘야 이거 넣어줘야 돼요. 답안에 보면 항상 이거 있어요. 뭐요? 경찰행정청 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거 있단 말입니다. 간단하게라도 처리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포함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거부로 그냥 그대로 한번 내려보세요. 거부로 내려보시게 되면 여기서 거부에 대해서 뭐예요? 의무행심판 그대로 내려오죠. 이거 부작여판소송은요. 거부처분 한 고성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것만 바꾸면 돼요. 이거 바꾸고 이거 똑같이 그냥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위협한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하고 여기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좀 이게 뭐예요? 자세히 여기서 무슨 부작위 위협판소송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짚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짚고 나올 거예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 익숙한 문제여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약간 생소한 건 이 부분밖에 없어요. 이 부분밖에. 기출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한 가지 조심하세요. 여기서 제가 논의를 시작하면 설문 3번에서 이 얘기를 꺼내요. 결국 경찰 개입 정권 꺼냈지 않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위에서 설문 2번에서는 경찰권 발동의 의무를 물었기 때문에 묻는 말에 답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괜히 꺼낸 게 아니에요. 괜히 꺼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조리상 신청권 이거 잡아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조리상 신청권.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공권의 실현 가능성으로서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지만 비로소 공권이 성립될 수 있고
공권이 성립되어야지만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순서 여러분들 잡아드렸죠? 그렇죠? 신청권이 부정되면 공권도 경찰 개입 청구권도 없어요. 공권이 성립이 안 되면 경찰 개입 청구권도 없어요. 그럼 거꾸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인정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인정되면 이것도 당연히 인정, 이것도 당연히 인정, 이렇게 되죠. 이게 인정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당연히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죠. 왜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신청권이잖아요. 이게 신청권이게 되면요, 뭐가 공권이에요? 이게 공권이란 말이죠. 이게 공권인데 뭐가 경찰 개입 청구권이에요? 이게 경찰 개입 청구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면 공권도 인정돼요. 그렇죠? 공권도 이렇게 인정되죠? 그러면 신청권도 인정되죠? 신청권도 인정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구도가 성립되는데 지금 뭘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따로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하려고요. 이걸 이용하려고. 지금 왜 그랬어요? 앞에서 경찰 개입 의무 논의를 이미 해놨잖아요. 해놨기 때문에 사익보상 얘기만 살짝 던지면 끝나요. 던지면 경찰 개입 청구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이걸 이용하시게 되면 신청권이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신청권 얘기를 해요? 의무이행 심판에서 부작위 성립될 때 신청권 필요하잖아요. 부작위 위법한 수에서 부작위 성립될 때 신청권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의무이행 심판에서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시킬 때 신청권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거부처분한 고승에서 거부행위 처분성 인정시킬 때 신청권 필요하잖아요. 신청권이 계속 필요하니까 신청권 땡겨내려고 그래서 이거 논의한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설문 2번에서 경찰 개입 청구권 논의하는 거는 필요하지도 않은데 한 거고 지금 제가 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일로 다 집어넣어 버릴 겁니다.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3번 보시게 되면 단속 조치를 해야 될 자기 의무가 위에서 방금 설문 2번에서 인정됐어요. 이에 따른 권리구제는 물었습니다. 밑줄 그어보도록 합니다. 1차적 밑줄, 오른쪽에 존속보장 밑줄, 오른쪽에 행정쟁송 밑줄. 2차적 밑줄, 오른쪽에 가치보장 밑줄, 그 다음 오른쪽에 국가배상 밑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찰 개입 청구권이 한번 필요해요. 그래서 9페이지가 보시게 되면 경찰 개입 청구권 논의예요. 앞에서 경찰 개입 의무 인정시켰어요? 인정시켰어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사익보호성 도출해야 돼요. 사익보호성 어디서 도출해요? 우선은요, 직접적 근거법규에서 도출해보고, 안 되면 관계법규 넘어가 보고, 안 되면 헌법상 기본권까지 넘겨야 되죠? 알고 계신 대로 보호규범의 범위 확대죠? 근데 지금 현재 직접적 근거법규 뭐예요? 2조 6호에 있었어요. 위에서 객관적 수권조항 논의할 때 2조 6호였죠? 2조 6호에서 도출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결론 내려드릴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사익보호성 다 도출됩니다. 모든 조항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도출합니다. 제가 항상 외우시라고 했죠? 그냥 외워놓으시라고 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나오면 어떤 조항이든지 간에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험에 직면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구체적 안전과 이익을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외워서 쓰시라고 했어요. 알겠죠? 사익보호성 인정됐죠? 경찰 개입 청구권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구제선 들어가 봅니다. 불행사를 부작위하고 거부로 구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사 거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부작위 동그라미 치세요. 거부 동그라미 치세요. 이 두 개로 구분합니다. 밑에 양가로 2번이 뭡니까? 경찰기관의 부작위예요. 그 다음 양가로 3번 다음 페이지 뭐죠? 10페이지 경찰기관의 거부예요. 양쪽 보도록 합니다. 물론 방법은 1차, 2차 권리구제수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부작위 쪽 보세요. 권리구제수단 1차적 의무행심판 부작위 판송 의무행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경찰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이코 제가 지금 의무행소송 얘기를 빠뜨렸네요. 거기다 여러분들 넣어놓으세요. 의무행소송 인정 안 된다. 그 내용을 어디다 넣어놓으시냐면은 밑에 거기 반가로 3하고 반가로 4 사이에다가 반가로 3.5 하나 잡아놓으시고 나서 반가로 3.5 하나 잡으시고 거기다 의무행소 쓰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면 됩니까?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규정은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특칙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규정은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특칙으로서
현행법 해석상 인정될 수 없다. 이 얘기만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엔 누구죠? 지금 갑이죠, 그쵸? 갑. 예, 거저는 갑. 예, 따라서 갑은 의무행수성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부작위. 지금 부작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선 부작위 성립을 시켜야지 뭐 행정심판을 청구하든 소송을 제기하든 할 겁니다. 그러면 부작위는 어디에 있나요? 행정소송법은 2조 1항 2호에 있어요. 행정심판법은 2조 2호에 있어요. 그런데 부작위의 정의는 두 개가 동일하고요. 이때 부작위가 성립되는 요건은 4개가 있죠. 당사자의 신청과 법률상 의무와 상당한 기간과 무응답이 있어요. 무응답은 무응답하고 있으니까 문제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상당한 기간은요. 상당한 기간은 판결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통과가 돼요. 법률상 의무는요. 법률상 의무는 응답 의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항상 당사자의 신청이에요. 당사자의 신청은 처분에 대한 신청과 함께 신청권이 필요해요. 신청권 땡겨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쵸? 단속 조치는 처분이다, 하명이다 했습니다. 따라 처분에 대한 신청 맞고 신청권. 부작위 보세요. 당사자의 신청과 법률상 의무와 상당한 기간과 무응답이 필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신청권. 근데 밑줄 이게 핵심이에요.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런 거 하실 줄 아시면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땡겨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우리가 경찰 개입 청구권 인정되면 공권 및 신청권 당연히 인정. 당연 인정, 조리상 신청권 인정. 아시겠죠? 이거 한다면 부작위 성립됐죠? 그러면요. 부작위 여파행성 어떻게 돼요? 부작위 여파행성은 대상적격 충족되면 바로 인용 판결 나와요. 왜? 본안이 없으니까요. 본안은 뭐예요? 단순히 절차적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용 판결 의무행 심판은 어때요? 의무행 수송이랑 똑같죠? 즉 신청에 따른 적절한 처리 방향이 무엇인지 적극적 처분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진짜 실체적 심리를 해요. 하지만 뭐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경찰 개입 의무 인정시켰어요. 그게 바로 자귀 의무죠? 자귀 의무니까 부작위는 위법해요. 부작위는 위법하니까 실체적 심리고 나발이고 간에 당연히 인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 쓸 수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집행정지하고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집행정지 요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이 있어야 돼요. 소송도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있어야 돼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있어야 돼요. 긴급한 필요 있어야 돼요. 적극적 요건 4가지죠. 소극적 요건,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없어야 돼요.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잘 보세요. 부작위는 자기 실체로서의 처분이 없어요. 집행정지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죠? 안 돼요. 집행정지 대상 안 돼요. 가처분 들어가 볼까요? 가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소송의 문제하고 심판의 문제 구분하셔야 돼요. 왜 구분해야 돼요? 행정심판법 31조에 임시처분제도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가처분 소송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행정소송법 8조 2항의 민사집행법 준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준용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집행정지는 가처분에 대한 특칙이니까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임시처분은요. 일정한 요건 충족하면 신청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요건 충족한 지에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 충족하면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밖에 말 못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 보세요. 손해배상 청구.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자귀 의무하고 그 다음 사익보호성이라고 했어요. 자귀 의무는 우리 설문 2번에서 인정시켰어요. 그 다음 사익보호성은요. 방금 전에 경찰 개입 청구권 논의하면서 인정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죠? 인용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 이렇게 불행사한 것이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 우리가 특별히 판단할 수 있는 단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무원의 외부 책임이에요. 외부 책임 논의할 때 판례와 절충설에 따랐을 때 고의 중과실과 경과실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시면 돼요? 중과실이라면이라고 하시면 끝나요. 그 이상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거부 넘어가요. 거부 넘어가면 요거 이렇게 쭉 깔아주시면 되죠? 깔아주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5번에다가 의무행수성 넣으시고 아까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의무행수성 3.5번에다가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부작위 성립됐을 때 4가지 요건 얘기했고요. 거부행위의 처분성 논의할 때 2가지 요건 얘기하시면 돼요. 첫 번째, 처분에 대한 거부여야 되고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처분에 대한 거부 맞아요? 단속조치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신청권은요?
부작이랑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돼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그럼 거부의 처분성 인정시켰죠? 됐어요. 그 다음 거부 처분 항고송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건 실체적입니까? 심리가? 그렇죠. 그렇죠? 부작위 위법 항의 수동만 절차적 심리예요. 그 다음 여기서 의무행 심판은요. 앞에 있는 의무행 심판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어때요? 경찰 개입 의무 인정되기 때문에 거부가 다 위법해요. 당연히 인용되겠죠? 예, 쉽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의무행 수송됐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가처분. 아까 앞에서 부작위는 집행정지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었어요. 여기도 그래요? 이게 아니죠.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신청의 입금결로 각하 결정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가처분은 앞에랑 똑같아요. 소송에서 인정 안 되고 심판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되면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요. 단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는요. 예, 위협한 부작위든 위협한 거부든 똑같아요. 예, 똑같고 그 다음에 중과실이 인정되면 예,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했던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건데 지금 제가 예, 두 가지 구분하고 다시 이걸 이렇게 두 개, 이걸 이렇게 두 개 구분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서 기출문제의 중요성 봤고요. 여기서 공제책의 중요성을 봤고요. 설문을 바꾸는 과정에서 약간 논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의 답안에서 단순히 의무만 물어봤는데 경찰 개입 청구까지 논의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거 오버가 된다고요. 그렇죠? 오버가 되면 팔만 아프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논의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청권 땡길 때 경찰 개입 청구권에서 조리상 신청권 땡기는 방법.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 사실관계 문제 자체는 여러분 너무 익숙해요. 이것도 풀어보셨고 이것도 다 풀어봤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익숙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사례의 17번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